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공부 방법론 해가지고선 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는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난 이렇게 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엇이냐, 공부를 쭉 한대. 이렇게 책을 다 보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책을 덮고선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법고시 그 무엇이냐, 그 사실상 수석했다 그러더라고. 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는데 대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뭐 차석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 대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바로 변호사로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이렇게 책을 쭉 읽고 나서 덮고서 나중에 이제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은 공부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사람마다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 날을 잘 못 잊는 성격이야. 지난 못 잊는다기보다도 하여튼 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생각에 또 잠겨. 옛날에 이러이러했지.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 이제 그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 그래? 그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 복기한다 그러잖아요. 복기. 바둑을 떴어. 뜬 다음에 나중에 눈 감고 어떻게 돼요? 그때 바둑 떴던 걸 다시 복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떴을 때 상대방이 흰 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복기를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 이게 복기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은 그걸 다시 떠올려 가지고선 또 그걸 정리를 해.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복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왕 말문이 터진 거 좀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어떠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전투가 여러 군데서 벌어지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전쟁하면 한 곳에서만 해요? 그렇지 않죠.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철원에서도 싸우고 저기 개성에서도 싸우고 또 보급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또 폭격을 하고 그 무엇이냐, 그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여러 군데서 벌어지잖아요. 여러 군데서 벌어진다고. 그럼 이제 군 수뇌부들은 어때요? 장군들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들 있잖아요. 전쟁을 이제 지휘하는 장군들은 전장을 다 살핀다고. 그래서 어느 전투에선 지금 우리가 좀 밀어붙이고 있다. 어느 전투에서는 우리가 좀 밀리고 있다. 또 어디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전체 상황을 다 살피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쟁 나면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있는 군 수뇌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은 한 곳에서 하나 전투만 했지만 보통 전쟁을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도 막 접전이 일어난다고. 개성에서도 싸우고 철원에서도 싸우고 인천에서도 싸우고 또 뭐 경기도 어디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이렇게 쭉 전투가 벌어지잖아. 있잖아요. 하나의 전투를 하더라도 지금 진영이 이렇게 쌓이고 얘는 이 부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부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쭉 이게 전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군 지휘관들은 유심히 보고 있다고. 그렇죠? 정치는 어때요? 정치도 똑같죠. 정치도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에선 이거 여기선 이거. 그 전투가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사상의 경쟁, 뭐 식견의 경쟁, 의견의 경쟁, 뭐 이런 것이 막 벌어지는 걸 그걸 이제 그 전쟁에 비해서 그냥 전투가 벌어졌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나 담론 같은 데서 서로 갑론을 막 하고 있다고. 응? 이쪽 진영하고 갑론을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살펴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군 수뇌부가 하듯이 정치인이 해야 된다고. 정치인. 그럼 정치인들은 누구예요? 그럼 빼지 다른 애들이 정치인이잖아. 그거를 전장을 군 수뇌부들이 전장을 다 살피듯이 정치인들은 공론장의 상황을 다 살펴야 된다고.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전에 설명을 했죠.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3대 1대 6이라 그랬잖아요. 행정부, 청와대, 국회, 공론장. 이 공론장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쟁은 거기서 승부가 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나 어떤 담론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진지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과거의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심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몰라. 이 공론장에서 지금 전장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지금 그 전투에서 어떻게 밀리고 있는지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그 국회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정치인인데 정치 현안을 잘 몰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저기 좌파 진영,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이 어떻게 경기를 해 나가고 있는지
쟤네 방의 의견은 뭔지, 우리 쪽의 의견은 뭔지, 우리 쪽의 의견이 쟤네 의견보다 더 우세한지 이런 걸 계속 분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고 이 전투에서는 좀 밀리고 있고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정치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군 수뇌부가 전쟁을 지휘하는 군 수뇌부가 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전투하면 밀리고. 이건 호재거리인데 점수를 충분히 많이 내야 될 호재거리인데 점수를 못 내.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 그거는 이 정도 선에서 실점을 요 정도 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막고 대량 득점을 하고 대량 실점을 하고 이래 버리니까 민주당한테 안 되는 거야. 이쪽 그 좌파 진영한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대 최악체 팀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우리가 아니 제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있었을 때 2016년도에 그 선거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선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래서 탈당을 했다고. 탈당했다. 민주당으로 갔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랬었다고. 2016년도에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2020년 19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내가 어떤 논쟁을 했나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6개 되더라고요. 6가지. 6개 전투에 참여했던 것 같아. 6개. 편의상 전투라고 얘기할게요. 6개 토론회, 6개 담론과 6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그 사드 배치 문제로 해가지고 우선 그게 나왔다고. 이제 그 대북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는 그동안 여기 그 우파 진영의 효자 종목이었거든. 그 효자 종목을 내가 만들었어. 그게 효자 종목이야. 점수 이제 따는 그런 종목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제 민주당을 넘어가니까 사드 여론이 좌파가 되게 우세한 거야. 뭐 100분 토론도 나오고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사드 반대하는 것이 되게 저거였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있다가 다시 넘어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사드 논쟁해가지고 역전시켰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 벌인 전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뭘 했냐면은 그 군 동성애 문제였어.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원래 이제 동성애 문제를 끌고 가려고 그랬거든. 아니 군 동성애 문제로. 근데 이제 군 동성애 문제를 했어. 이제 좌파랑 했는데 이겼어. 그렇죠. 두 번째 한 게 그거야. 세 번째 한 게 뭐였냐면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좌파랑 논쟁이 붙었죠. 근데 거기서도 이겼어.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몰라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론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근데 이겼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겼는지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좌파 진영하고 나하고
논쟁이 붙었어. 양심적 병력 거부.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하거든. 양심적 병력 거부를 나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그 양심적이란 용어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양심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좌파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좌파 논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양심수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냐면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어.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를 얘네들은 양심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나 그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쳐야 되냐면은 그거를 그 용공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의한 그 전향 거부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난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심수가 아니 그런 양심의 용어가 그게 국민을 혼돈시킬 수 있다라고 난 주장을 했어. 이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하고 용공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의한 사상 전향 거부자랑 이 두 사람은 사회에서 별로 좀 반국가적이고 좀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양심수라는 양심이란 단어를 붙여주면 이 사람들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마치 국가가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이랑 나랑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국방부에서 앞으로는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거야.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졌잖아. 성진이가 주장한 대로 국방부가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당연히 막 지랄을 하는 거야.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쓰지 않고 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라고 그렇게 쓰느냐고 막 그랬다고. 근데 자우지간 국방부는 내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변호사들끼리 이런 그 법조인들이 거기 그 만든 신문이 법률신문이라고 있어. 근데 그 법률신문에 기고하고 칼럼 쓰는 사람들이 그 법조인들이야. 근데 거기에서도 나하고 똑같은 취지의 칼럼과 실론을 쓰더라고. 나 그걸 봤어. 지금 변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취지의 글을 썼어. 그래서 이겼다니까. 세 번째, 세 개. 또 하나 뭘 했냐면은, 뭐 했지? 아, 저거 끝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강대강으로 가가지고 일촉즉발에 굉장히 이제 그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 스노우가 막 들이대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 그랬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얼마 안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휴가를 보냈어. 청와대에서 휴가를 굉장히 그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완용이
그 선임 기자가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가 왜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방송을 했거든.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도를 하니까 성한용이가 뭐라 그랬냐면 안보상업주의라 그랬어. 안보상업주의. 긴장 상황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선 지네들 표 달라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들 뭐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이 네가 정신이 없는 놈이지.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가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얘를 반박을 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청와대 뭐 직원들을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보 상황이 지금 우리 그 국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있냐고 내가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제 칼빈슨으로 들이대면서 거기에서 그 논쟁이 굉장히 크게 붙었죠. 그래서 4개 했어. 4개. 4개.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대북이나 그 외교나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북한 이슈죠. 북한 이슈. 북한 이슈를 4개를 했어. 하나 칼빈스노, 그다음에 사드, 그다음에 또 뭐였죠? 군 동성애 문제. 그다음에 양심적 병력 거부. 그 전투에서 4개를 다 이겼다고 내가.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그 한일 외교 갈등이 벌어졌어. 근데 한일 외교 갈등할 때 이제 그 조국이 죽창가를 뭐 부르자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거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각을 세워놨어. 우리 입장은 이렇다. 우리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반이래야 되니까 극이래야 이래 따라쟁이 짓 하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거 했어 내가. 근데 이게 큰 싸움이 이게 대마 잡는 싸움이거든. 이거 굉장히 표가 많이 걸린 싸움이었다고. 근데 내 이걸 좀 키워볼라 그랬어. 그 판을 크게 해가지고 이거 먹어볼라 그랬거든. 물론 4개도 좀 중요했지만 이게 판이 컸다고. 그러다 하다 중단됐지. 황교안 보고 이거 같이 좀 하자 그랬는데 황교안이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같이 한다 안 한다. 아마 하기 싫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안 한다니까 나도 할 돌이 없잖아. 또 하나는 뭐 했냐면은 패스트 트랙 선거법 저거 패스트 트랙. 그 패스트 트랙 선거법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몸싸움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저지했다고. 그 자유한국당이 얘네 이제 패스트 트랙 선거법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몸싸움 저지했어.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얘네가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어. 고소 고발을 했죠. 왜? 패스트트랙에서 몸싸움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몸싸움을 하고 얘네가 이제 폭력을 썼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밀리더라고. 얘네 말빨에 밀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저지를 못해. 그 선거법 그거를 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 스건에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줬어.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안 보더라고. 자유한국당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줬거든. 선거법은 뭐 불문율 내지는 의회 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얘네들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라서 정당한 그 의정 활동에서는 입법 과정에서는
몸싸움으로 저지하면은 안 되지만 얘네 자체가 폭고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몸싸움밖에 없다. 따라서 이거는 얘네들이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는 그 뭐야 유죄가 아니다. 뭐 검찰에서 수사되는데 조사되는데 그 유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폈거든. 그러면서 그 예로 뭐를 들었냐면 3.15 부정 아니 3.15 부정 4.45 입개헌에 대한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 이슈로 우세하다가 내가 반격을 하니까 좀 약간 주춤하더라고. 그 좌파 진영에서. 그거 했다고. 그래서 6개 했어, 6개. 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전투에서 그, 참여했어. 근데 대체로 다 이겼던 것 같아. 첫 번째 사드 문제, 칼빈 스노, 군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한일 외교 갈등, 그 다음에 뭐였죠? 선거법 패스트 트랙 이 6건을 했다고 내가 거기 그 전투에 참여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좀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근데 민주당에 여기 있는 새끼들이 하도 자유한국당 놈들이 나를 자꾸 커트 시키려 그래. 내가 같이 하려 해도 이놈들이 나를 이제 좀 커트 시키려 그래. 그래서 그래 니네가 뭐 잘해봐라 이러고서 민주당 왔어. 근데 민주당이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터진 거야.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터졌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신재민 사무관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해야 하는 거야. 곤혹스러운 거야. 신재민 사무관 사건은 몰라요? 그거 있다고. 근데 내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인데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쪽으로. 그래서 신재민 사건을 내가 변호를 해줬어. 문재인 정부를 변호를 해줬어. 그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해서 조선일보랑 딱 붙었지. 근데 내가 조선일보를 꺾었어. 꺾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재민 가지고 신재민 사건 사무관 사건 가지고선 더 이상 안 쓰더라고. 점수 날 게 없는 거야. 이미 방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경원이 뒷북을 치더라고. 뭐 신재민 사무관 뭐 국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더라고.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인데 나중에 뒷북 쳐봐야 뭐 점수 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날을 2016년부터 한 2019년까지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6개, 대충 6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대북 이슈 4개, 그 다음에 외교 하나, 그 다음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6개, 이렇게 6개 했다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28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